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도 이번에 소시방 리턴 패키지 사업이 처음 나왔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경영지도사 홍성호 지도사님 모시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경영 개선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중에서 이제 경영 개선 말고 폐업 후에 재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재기 사업화 중에 재창업 사업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도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이지만 지난번처럼 제가 화면 먼저 공유하면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제가 장표를 조금 바꿔서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우리 교육개선 사업이랑 재창업 지원 사업은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공고문을 표면적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 못 하시는 부분들이 생겨서, 좀 공고문을 좀 깊이 좀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뭐 2천만 원 받아서 재창업에 성공하는 게 우리 소장비사님들의 목표고요. 이것도 지금 경영개선 사업이랑 마찬가지로 최대 2천만 원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작년까지는 100% 1대2 매칭이었는데 2대1 매칭이 됐기 때문에 최대 2천만 원에 300만 원으로 좀 자부담금이 좀 줄어드는, 자부담금 특히 현금 부담 부분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멘토링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육개선에서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만 대상자를 경영 위기적으로 할 거냐, 한계 기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재난지원 요 정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재창업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사실 성격이 이제 틀려요. 우선 첫 번째 재창업 신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요거는 폐업하신 상태로 있는 분이에요. 60일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현재 폐업한 상태이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재창업하시는 그런 경우예요. 그다음에 요 세 번째는 60일 이상 운영을 하시다가 재창업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2025년에 하신 분은 창업 도약으로 오시는 거고요. 만약에 폐업하고 재창업을 했는데 2024년에 재창업을 했다. 그런 분들은 24년, 25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경영개선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 후에 재창업을 했는데 지금 폐업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신 분은 트랙 1, 재창업 폐업 신규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폐업을 하고 신규를 했는데 그게 24년이다 그런 분들은 경영 개선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 경영 개선인 경우에는 뭐 매출이 줄었거나 뭐 재난지원 이런 조건이 따르겠죠. 그런데 25년에 개업을 했다. 그러면 24년을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100% 창업 도약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쪽이 굉장히 진입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다른 지원사업 대상자분 같은 경우에는 요 지원 사업을 수행하시는 게 KPI인데, 요 창업도약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10% 이상 증대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헷갈리는 게 또 요거예요. 업종 전환. 요건 사실은 폐업한 분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24년에 했든 25년에 했든 사업자를 내신 거예요. 근데 25년에 했으면은 창업 도약을 할 수 있는데 24년에 창업이나 그 전에 했다고 하게 되면 아직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시는 분인데 단지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특산품 도소매를 주로 하다가 내가 국밥집으로 바꿀래. 이렇게 업종을 바꾸는 건 사실은 뭐냐면 잠정적으로 한번 도소매를 폐업하고 그다음에 음식업을 창업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창업 안 했지만 인정해 준다는 의미에서 업종 전환이에요. 그러면 먼저 번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교육개선이 지금 이렇게 지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교육개선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존 업종에서 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개선으로 가시면 되는데 아니야 지금 업종을 좀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업종 전환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 나중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업자 등록증만 잘 내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트랙이 세 가지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요걸 먼저 좀 제가 나중에 요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뭐 제 블로그에다 요번에도 제가 또 약간 좀 해설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좀 화면을 좀 키워서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간과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 숫자 볼게요. 숫자. 숫자가 지금 저기 전국적으로 좀 1200개 지원을 하고 있죠. 작년 한번 볼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0개였죠. 근데 금년은 지금 몇 개예요? 1200개. 그러니까 30% 비율에서 50% 늘었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쪽이나
요쪽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조건을 맞춰 보셔가지고 25년에 개업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24년 이전에 개업을 했더라도 한번 가라 어플레 하시는 분들은 요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재밌는 사례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 저희 제안사항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게 하나 박혀 있습니다. 사업의 제안사항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어, 그 사업 지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재창업을 했든 뭘 했든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여기서 서울 지역에 신청을 해서 제가 했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업종 전환이나 요 재창업 같은 경우에는 재창업은 지금 사업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업장을 내려놓은 곳에 가서 사업을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는 내가 인천에서 사업을 했는데 나 이번에 서울로 재청을 그럼 서울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런 게 가능하고요. 두 번째, 요건 또 뭐가 가능하냐면 제가 그렇게 2년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광주에서 사진 관련 업종을 하시던 사장님이 그 뭐라고 하죠? 외국인 도심 민박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펜션 같은 거 그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광주는 좀 시장이 안 좋다고 서울로 오시는 그렇게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업장은 지원 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광주에 있었지만 사업 진행하는 과정은 서울로 옮겨서 업종 전환도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트랙도 많아졌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30%밖에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요 재창업이 사실은 미달이 잘 됐던 부분들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미달이 많이 됐던 재창업을 지금 볼륨을 늘려놨죠. 그럼 어느 쪽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경영개선 쪽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뚫고 들어오기가 좀 편하다는 얘기죠.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신청하시고 진단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전 교육하는 요 단계에서 여기 공고사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4년까지는 요 신청하는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근데 25년부터는 사업계획 언제 낸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여기서 냅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창업 진단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방향을 진단위원이랑 잘 잡으실 수 있고요. 또 사전교육하는 과정에서 사업 방향을 잘 잡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했던 한국교육기술지도사 같은 경우는 6시간 교육하는 날 마지막에 2시간 멘토링을 남겨놨어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1시간씩 상담받을 수 있게 사업계획서 쓴 거 갖고 와서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쓰는 게 어렵더라도 빨리 신청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시고 나면은 인원이 확 늘었죠. 그래서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말 이게 이제 1차가 있고 2차가 하는데 아마 지금 1200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요게 지금 요렇게 돼 있거든요. 2400명 따로 돼 있는데 원래 저희가 어디 있죠? 요거다. 음, 음. 지금 주간기간 모집할 때 나왔던 공고를 보면은요, 재기사업화가 2,500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재창업도 2,500개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 좀 100개 모질라죠. 요 100개가 어디로 가겠어요? 요 100개가 나중에 2차 모집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하튼 근데 2차 모집이 가면 경쟁이 무지막지하게 심합니다. 예,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원래는 2대1 정도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은 한 2, 30% 정도 들어오면 마감을 했어요. 조기 마감을 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민원 여지가 있어가지고 뭐 좀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고 워낙에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행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 관련 민원을 중에 풀어주다 보니까 정말로 추가 때는 그 대상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추가 때는 정말 9대 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요거 시기 딱 맞춰서 시정하시고 보내드리고요. 나머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진단 받으실 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경영개선 같은 경우 사업장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사업장에서 사업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창업대학도 사업장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죄송합니다. 창업대학 같은 여기서도 자기 사업장에서 하면 되고요. 여기 업종전환님이 사업장이 있으시니까 거기서 상담 받으시면 되는데 요분들 막 날라가네. 요분들은 사업장이 없죠. 그러면 진단료랑 상담하면서 편한 데 가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종로 3가에서 많이 만났어요. 가능합니다. 예, 장소 제약 없이 사업장을 낼 때까지는 편한 데서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재창업 진단할 때 요 사전교육 할 때 사실 요때
요때 사업 계획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쓰는 거 아닙니다. 진단위원한테 도움받을 수도 있고요. 또 교육 가면은 아마 주관기관에서 아니 설마 작년에 여기 이 집만 그랬겠어요. 아마 다른 기관들 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드렸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단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 평가하시는 요 기준들은 요 평가하시는 경우들은 이제 요게 배점이 높기 때문에 이제 좀 차별화된 아이템, 특히 재창업 신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게 매출 내겠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재미나는 예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분이 굉장히 제가 사업 잘 쓰신 분이었는데 매출 1억 내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실 떨어지고 그 미장원 재창업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한 달에 매출 1,000만 원 내는 건 자신이 있는데 기존에 폐업할 때는 내가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구조라서 내가 적자가 났는데 내가 저기 그 1층에 있는 좋은 매장에서 2층에 있는 구성 매장으로 옮겨가게 되면 고정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나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도 남다른 구조를 보여주니까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시면 선정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지원금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 1,000만 원인데 요게 최대가 300이니까 요게 1,700이 되면은 220 몇만 원, 1,400이 되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유리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회가 요 현물이라는 부분은 사실 인건비도 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서류상으로 들어가는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날짜 주의하시고 특히 요때 가면은 이게 죄송한데 조금 불안한 감이 드는 게요.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이거 앞에서도 이미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 기관들은 220% 정도 차면 조기 마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2대1로 해야 되는 게 저건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 진단할 만큼만 뽑으면 되는데 만약에 220%보다 더 됐다. 그럼 진단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한 200, 근데 220% 하는 게 뭐냐면 서류가 틀리고 뭐 이런 양반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 220%나 210% 정도 하면은 걸러내고나만 200%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서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여하튼 여기 예상 경쟁률 2대1이지만 이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 모집 마감했을 때 경쟁률이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조건이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청물가 이거 안 되는 분들입니다.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안 돼요. 예. 그러시고 요 서류도요. 사실은 행정 정보 동의하시게 되면 그냥 다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업 끝나시고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숙지하시고요. 예,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특히 재창업 같은 경우는 위기가 아니고 이미 한번 좀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패원이 아까 말씀드린 미장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그런 충분히 나오지만 1층에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좋은 매장에 때부터 임대료가 비쌌어요. 그다음에 직원을 2명인가 고정비가 나갔어요. 그래서 난 힘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나 이번에 진단하면서 보니까 내가 비용 구조를 좀 줄이는 쪽으로 가면 충분히 흑자가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미장원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사회적 봉사 개념을 지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 반값 대인가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어르신한테는 무료로 제공하고 젊은 MZ 세대들한테는 반값에 주머니가 얇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도움 받으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교육예산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뭐냐면은 현금 부담이 줄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대폭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된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요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더 드리면, 요건 이따가 그냥 질문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요 정도로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경영 개선에 저희 이어서 대표님이 재창업 또 이제 사업도.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니까 제가 그 질문 설명하면서, 아마 추가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독자분이 하신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과거에 했던 업종하고 똑같은 거 해도 문제가 없냐라고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그 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창업의 정의는 폐업하고 나면 동종 창업하려면 3년 이상 지나거나 부도 파산하면 2년 이상 지나야 되는데 이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 그걸 확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미상원 사장 같은 경우 뭐냐면 우리 1차 모집할 때는요, 그분 영업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1차 영업할 때 지원을 했으면은 경영계획서를 지원하셔야 되는데 1차 때 모집할 때 지원 안 하고 그냥 영업하고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4월인가? 4월인가? 몇 월인가 이 폐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다가 이 지원 사업 얘기를 듣고 기다리신 거예요. 바로 재창업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옮겨서 재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다린 거예요. 재창업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요 사업 지원에서 선정이 되니까 요 프로세스에 따라서 협약을 하고 바로 사업자를 내버렸어요. 음,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창업 자금이 조금 경영 개선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재창업 자금을 받으면 이제 소상공인 제도전 특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계 자격은 지원 가능성이 되는데요. 열리잖아요. 네. 자격은 되는데 창업 도약 네. 같은 경우는 제도전 대출 자격이 충분히 나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게 보일 수 있어서. 근데 창업 신규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1차 때 모집을 해서 1차 때 모집을 해서 보통 5월 달에 협약을 하고 나면은 실제로는 그 재창업하는 시기가 적어도 6월이나 7월쯤 가야 되거든요. 그럼 하반기 매출 7월부터 뭐 이렇게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영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도전 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만 보는 게 아니라 매출도 좀 봅니다.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제가 3년 전인가 했던 사업주민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제도전 이거로 하셔가지고 창업 그때 또 추가 때 들어왔나 그래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2차 때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거의 10월인가 9월인가 지나서 협약하고 바로 창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매출이 아니라 한 분기 매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 아이템도 괜찮아 보이고 좀 지원이 필요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 창업 도약 업체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이 한 8천 나오니까 연 매출로 한 10억 될 거거든요. 이게 창업 도약을 해서 더 올리신 거예요. 아, 잘 6천 나오시네요. 정도 작년 24년에 6천 정도 하던 거를 창업 도약으로 넣어서 월 매출 8천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분은 10%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2월 2일, 우리 1월 12일 날 그 신청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근데 1월 12일도 거의 하루에 땡쳐버렸거든요. 모집이. 그래서 창업 도약은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업종 변경도 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업종 변경은 기존 업종 양쪽 매출을 다 합치니까. 근데 창업 신규로 저는 오시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희대의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도전 특별자금이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중론이긴 예. 했는데 금년에는 희망리턴 패키지 협약을 하고 나면 네, 그게 바뀌었습니다. 협약을 하면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예, 있다라고 예, 했으니 예. 특히 재창업 신규 같은 분들도 안 돼요. 조금 자금이 쥐어지지 않을까 안 돼요. 그런 가능성은 좀 그러니까 이제 낮다고 이겁니다. 보시더라고요. 작년까지는 25년까지는 전년도에 이거를 지원 사업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저랑 했던 그렇죠. 업체들이 이번 1월 10일 날 지원을 하실 자격이 생겼는데 문제 26년 제도전 대출에는 뭐가 생겼냐면은 협약한 업체도 신청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작년 10월인가 장관 간담회 때 나왔던 아이디어거든요. 음, 예, 그래서 장관님이 이렇게 관심 갖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미리 줬는데 어떻게 보면 25년 하셨던 대표님 입장에서는 식구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제가 했던 업체들은 무조건 우리 대표님들은 1월, 2월, 3월, 1월 12일, 2월 2일, 3월 3일인가요? 이미 예고가 돼 있으니까 무조건 그 날짜에 신청하시라. 왜냐면 5월 들어가면은 신입생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근데 재창업 쪽에서 창업 도약이나 아니면 업종 변경에서도요, 신청 가능한 분들이, 매출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재창업 신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더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신규는 매출이 경영개선에서 없으니까 또 조금 들어오겠죠.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제 네네, 네네. 나머지 예. 분들은 매출이 있으면 가능할 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지금 있겠네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경영 개선이 소상공인이 우리가 잘 못 느끼셔서 그런 업종별로 다르는데요. 소상공인이 지금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0억까지 돼버리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 140억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억 되는 회사도 매출이 80억으로 줄었다 만약에 이 사업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이걸 신청하면은 뭐 1억 받는 거야 뭐 껌이죠. 네, 음. 그런 게 좀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금년에 유니크하게 좀 달라진 부분이 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예. 참 그 다른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오늘 경영조사 홍성원 지도사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예, 운이 받으셨습니다. 좋게 다 뭐 어떤 상 고생하시는데요. 받으셨는지 네. 잠깐 뭐 깨알같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나요? 제 말씀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거요? 작년에 어떤 게 상을 받게 되셨어요? 아, 혹시? 진짜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 네, 그 전담 PM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신데, 네, 네. 이제 제가 했던 업체가 좀 어떻게 저 중소기업 관심 받는 그런 기업이 되셨고, 아마 이제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가 마지막 장관님 그 10차 간담회 때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저는 저희 저 수진기업 대표님이 박수 치러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잠깐 옆자리 앉고 무슨 뭐 무슨 저기 뭐 이렇게 뭘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연말에 또 이렇게 표창을 또 주셔가지고 잘 된 거죠. 예. 또 많은 기업들 운이 선정시켜 좋았습니다. 주셔가지고 또 네. 도와주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도사님이 이제 우리가 희망 리턴 패키지 도전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가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뭐 자금 받는 걸 떠나가지고 뭐 사업을 대하는 자세라던가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향후에 음. 좀 올라갈 수 있다든지 뭐 음. 그런 조언을 주실 분들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그러면 아까 있으실까요? 보였던 자료를 한번 좀 더 보여드릴게요. 네. 어,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쪽 배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원하는 KPI들이 뭐냐면은 재창업 신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사업자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할 수 있으면 좋고 실제로 지금 작년에 그 서울 지역에서 소상공인 그 공모 그 대상하신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9월에 사업 개업을 해가지고 월매출 3천대로 지금 한 11월 달에 자리가 잡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인정을 받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업종 변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업종 변경이 사실 제일 어려워서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업종 변경 같은 경우에도 그걸 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시게 되면 작년에 제가 했던 분 같은 경우는 그 원래는 북한산 쪽에 북한산 그 저 입구에서 원래 카페를 하셨는데 카페가 좀 잘 되니까 오히려 그 어디죠? 그 저기 저 국립공원공단에서 특산품을 위탁을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카페도 하면서 특산품 팔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뒤에 그 유명한 스타벅스 북한산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어, 카페가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식당으로 전업을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봤을 때 월 1,000 이상 나오고 그분은 이제 목표가 월 2,000인데 주말에는 뭐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된 케이스시고 창업조합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된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남영동에서 자리를 잘 잡으셔가지고 6개월 만에 월 6천까지 매출을 잡아놓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다음에 25년에는 지금 월 8천 이상으로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서 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아까 그 재창업에서 미정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월천 매출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매출을 늘리는 구조가 아니라 비용을 줄이는 구조로 해서 자리 잡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박수 받고 인정받으신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조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 좀 하나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아마 그 공고문에는 없는 자료인데요. 제 공고문을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놓긴 했는데 제 블로그에 약간 제가 야매로 이렇게 좀 올리는 자료들이 있는데 요 자료 요거 조금만 좀 설명드리려고요. 일단 그 우리 업종 전환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저렇게 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사업자 번호 1, 2, 3, 4인데 대표가 홍길동이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폐업을 하면 안 돼요. 그대로 가면서 주 업종이 뭐 예를 들면은 도소매에서 음식업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실수로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폐업하고 업종을 변경한 이러면 큰일 나요, 나중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그 주 업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 우리 저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주 업종 매출이 제일 많은 업종이세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한산 그 카페 같은 경우도 그 본인은 카페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특산품 매출이 더 많다 보니까 그분은 이미 도소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희들이 증빙을 할 때도 여섯 자리가 처음에는 도소매였는데 요거로 설명드리면 되겠네. 처음에 도소매였는데 그다음에 음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한식 음식업을 하다가 일식업을 했다. 분명히 크게 바꾸신 거예요. 근데 그거 자세히 보시면은 요 코드가 같아요. 요 코드가 음, 56111까지 같아요. 음, 5611까지. 그래서 그렇게 돼도 인정이 안 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업종 전환을 할 때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하시고 전문위원 나오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주업종 뭘 하고 있는데 내가 뭐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걸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인정이 되는 업종인지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나중에 사업 막판에 가가지고 이게 안 맞아버리면 정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꼼꼼히 따져볼 부분들이 좀 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그 또 특히 지원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업종 전환을 하든 재창업을 하든 간에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면 그 도전의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 그게 좀 예, 명확하면 좋겠고 예, 그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특히 예, 주사업이 예. 메인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매출이 얼마 정도가 확실히 나올 것 같은지 그런 네네. 부분들을 명시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말씀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실제로 제가 잠깐 요거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리면은요, 어디 갔나? 아, 요거. 예, 요게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받아보실 그 자기 역량 기술서하고 여기가 사업 기획서 두 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죄송한 얘기로 이게 나중에 양식을 받아보시면은 여기 표로 그러니까 표를 글자처럼 잡아놔가지고요. 이게 글자를 좀 많이 쓰면 얘가 뒤로 밀면서 막 가려주고 막 이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 가셨던 분들 뭐 아는 분들이 심사위원 들어가시니까 제가 물어보면 자격증 기술서가 한 페이지가 되면 잘 판단을 못 한대요. 근데 이거를 한 두세 페이지 이상 쓰시면서 자기의 장점을 여기서 다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항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커리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왜 지원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구구절절 잘 쓰시는 게 그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요거를 보통 두세 페이지 쓰시고요. 요것도 지금 요 한 페이지에 하면 앞에는 표니까 요거 한 페이지 끝나지만 여기 예를 들면 아이템 조사. 여기 양식에 보면 이렇게 반 페이지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반 페이지만 쓰면은 심사위원들이 보시기에 이분이 사업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많이 쓰는 건 세 페이지까지 쓰세요.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이 보실 때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구체적으로 요 사업 아이템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여기 한 페이지 반처럼 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한 페이지 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심사위원들이 잘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이 쓰신 분은 요거 다섯 페이지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세 페이지 쓰셨고요. 많이 쓰신 분은 요거 한 페이지, 그다음에 요거 세 페이지,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요거 다시 쓸 게 없거든요. 요거 다섯 페이지 쓰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마 우리 진단위원이랑 같이 하는 단계에서나 아니면은 또 그 사전교육 할 때 사실 이 주간 기관들이요. 이런 사업기획서 관련한 부분들을 좀, 어, 과외를 좀 시켜줘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좀 좋은 사업기획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도사님하고 지난번 경영 개선부터 우리가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26년도에 달라지는 부분들이나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좀 잘 짚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대충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면 네네. 이 창업도약 유형 같은 경우는 매출 10% 이상 달성이 조건이죠. 보면은 네, 10% 이상 달성해야 되고요. 해야 이제 그런 되고. 경우는 좀 기술적으로 그렇게도 해요. 왜냐하면 그 비교를 그 사업 신청 시 매출이랑 사업 종료 시 매출을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신청할 때 2월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2월 매출하고 나중에 이제 사업 종료가 11월이나 10월 요때쯤 매출을 비교를 하거든요. 월 매출로 비교를 월 합니까? 연 매출로 매출이 비교를 해요. 아니고 예. 월 사실 이제 매출로. 불합리해요. 네. 그래서 작년 네, 같은 네. 경우는 10월 달에 추석이 껴가지고 네. 이게 접객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사실 늘기가 어려운 여건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음, 말씀드린 그 연매출 저 월 매출 8천 나온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음, 남영동에 있었는데 추석 때 영업을 다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는 그 10월 달 매출도 거의 한 8천 찍어가지고 음, 통과를 하셨고요. 약간 기술적으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약간 매출을 이렇게 10월 말 그 기준월이 있거든요. 그 기준월을 좀 이렇게 밀어서 예를 들면 뭐 음, 기준월이 10월이면 9월 매출을 좀 뒤로 미루고 11월을 음. 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 알겠습니다. 개선하고 그다음에 창업 신규하고 업종 변경은 매출에 관한 KPI는 없어요. 근데 창업 네. 대학은 명시적으로 10% 매출 증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관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럼 혹시 사업비를 쓸 때 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지원이 됐다. 네, 네. 근데 내 맘대로는 못 쓰니까. 네, 네. 그거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잠깐만요. 사업비 관련해서 요 양식을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신청할 때 작성을 하시고요. 선발이 되시면 다시 요걸 조정을 하거든요.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 지원했는데 설치백 받을 수도 있고 선택 받을 수도 있고 조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 금액 요 조건대로 나오시게 되면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요 많은 소상공인분들은 요 매장 모델링을 좀 많이 쓰시려고 그러세요. 인테리어 같은 거. 근데 이 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런 조건이 돼 있어요.
매장 모델링은 국고보조금의 50%, 내가 2천만 원 받는 분은 여기서 1천만 원 쓸 수 있고, 여기 현금에서 50%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2천에 300 받으니까 1,150만 원만 내 돈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재창업 신규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마포 쪽에서 개업을 하시려고 했다가 도곡동으로 바꾸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2배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도 쓸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에서 좋아하는 부분들은 요 마케팅부 쪽으로 많이 쓰셔서 적극적으로 요걸 좀 좋아하시긴 해요. 그리고 요것도 하시려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어요. 제품 개선을 하시려는 분들 제조업이 많으신데 그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제품 개선 쪽에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사실은 시제품 만드는 단계 지원인데 이게 제품 만들어 팔려고 그러는 장관들이 계세요. 그럼 음,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품 개선 좀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있더라고요. 신청을 할 때는 제품 개선이 별로 없었는데 선발이 되고 나면 제품 개선을 막 확 늘려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이런 장관들이 계세요. 그러면 거의 주관기관에서 부인합니다. 불인정하고 그걸 인정 안 해줘요. 원래 사업에서 좀 어느 정도 모디파이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24년까지는 사실은 앱 개발하는 지원 부분이 온라인 판로 쪽에서 앱 개발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근데 25년부터 그게 앱 개발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500만 원짜리 개발인지 1000만 원짜리 개발인지 사실은 이 외부에서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잘못 쓰인 케이스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앱 개발 같은 거 안 되고요. 플랫폼 그래서 이제 24년에도 제가 몇 업체 그걸 지도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좀 앱 개발한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 플랫폼 개발 이렇게 하신다는 것들은 제가 다 수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앱 개발을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웹페이지 가지고 해서 웹 가지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 구현하시라는 걸 웹페이지로 해서 구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패키징하는 거 앱으로 패키징하는 거는 내 돈으로 하셔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또 그거 있었어요. 보통 2천만 원에 2천만 원 하지만 여기가 1,000만 원이 되긴 했는데 이게 2천만 원이면 여기가 이제 1,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1,000만 원의 30%만 내가 저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70% 여기 해당하는 경우는요. 이게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요. 음, 209만 원이라는 소리 대충. 그러면 우리가 5월 달에 협약하신 업체 같은 경우는 5월, 6월, 7월, 8월 4개월치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대표적인 800만 원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돼요. 여기는 그냥 대표적인 건비 다 금액 쓰시면 되고 여기 부분에서 다만 매장 모델링을 50%밖에 안 되니까 내 요 금액의 50%서 나머지는 약간 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심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마케팅 홍보나 이런 데 많이 쓰신다라고 하면 좀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이제 온라인 판로 쪽으로 몰두하거나 그러게 되면 좀 정밀하게 보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그런 타당한 이유가 정도가 있어야겠죠. 사업비 네, 작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부분들 보시고 요 뒤에 보시면 쓸 수 있는 돈들의 음,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된다 안 음, 된다. 그래서 네, 사실은 사업비 갖고 쓰면 좋은 것들이 요 인증평가에서 뭐 특허 내고 상표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건 뭐 우리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매장 모델링은. 근데 브랜드 개발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저기 뭐죠 BI, CI 개발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마케팅 홍보를 하기 전에 보통 소상공인들의 BI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먼저 브랜드 개발해서 BI 같은 거 만드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뭐 마케팅 홍보에서 무슨 뭐 동영상을 만들고 광고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이렇게 짝지어서 하시게 되면은 되게 그 자금을 잘 쓰는 것처럼 보이고요. 마케팅 홍보 많이 쓰는 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뵀던 분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에 450만 원 매칭을 했는데 거의 1,700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를 그 저기 온라인 광고에만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이긴 했는데 자기 매체를 찾으신 거예요. 그걸 쓰면서. 그러니까 매월 온라인 광고를 하는데 사실은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매체별 속성이 있다라는 거를 감은 있는데 실험을 못 했는데 이 사업해 가지고 그 실험을 하신 거죠. 하늘에 한 700만 원씩 막 찍어버리면서 700, 700, 400 했던가? 뭐 하여튼 700, 700, 400 했던가?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700. 그래서 한 1700 정도를 그냥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 매체를 여러 개를 해본 거예요.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랬더니 자기네한테 맞는 매체가 뭐 A, B, C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거기는 주로 성수기 광고를 많이 하시는 업체다 보니까 딱 시기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지원 사업이 안 되시지만 성수기 때 광고하는 거는 그 매체만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음, 굉장히 성공하신 케이스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이거 충분히 사업비까지 또 중요한 말씀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아주 이틀 동안 네, 경영 개선과 재창업에 대해서 정말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네. 정말 이제 현직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직접 이렇게 들었다는 점에서 되게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직접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때마침 부산 출장에 잡히셔서 그렇죠? 원래 오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또 다음에 다음에 기회 한번 되면 또 우리 뵙시죠. 네. 대표님이랑 같이 이렇게 소상공인 네. 지원 사업 소개할 기회가 생기면 또 소개하고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칠까요? 오늘 네네. 구독자분들한테. 네. 아, 저기 지금 이제 주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작년에 서울 지역 주간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홍보회를 해가지고 막 지역 돌면서 했었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혼자 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상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인회 같은 이런 데들이 신청을 하세요. 상담 와서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마감될 수,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내 대상 조건을 찾아보셔가지고 내가 되는 조건에 일단 지원하세요. 질러보세요. 돈 안 들어가고요. 고생하실 거 없어요. 그냥 몇 개 정보만 제공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사업 계획서를 안 쓰시니까. 안 쓰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는 진단하시면서 좀 내 문제점 뭔지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시겠지만 본인이 또 생각하는 거랑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미장원 재창업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저랑 상담을 하면서 그걸 명확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조금 고정비를 좀 줄이면 어떻게 되겠다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기시잖아요. 그리고 되게 말씀을 잘하시는 스타일이셔서 발표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빨리 조기 마감 분명히 될 겁니다. 조기 마감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예산이 추경이 나오면 추가 모집을 할 수도 있는데 추가 모집 때는 거의 더 경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업비 쓸 기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 1차 모집하는 거 2월부터 시작하는 저 모집에 바짝 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럼 오늘 저희가 휴머니턴 패키지 소개편 전문가의 목소리 듣다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